바로 새 파일 먼저 만들게요.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폴더에서 새 파일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파일이 될 것 같아요. 파일 이름은 23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앱하고 연결을 할게요. 가장 필수 패키지들을 임포트만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numpy 저희가 사용을 할 거고요. 별칭은 np로 줄 겁니다. 그 다음에 판다스를 사용할 거고요. 별칭은 pd. 혹시 매트플러립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plt 이렇게 임포트를 하고요. c본으로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첫 시간에는 그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 방법을 했었었는데 기억나시는 거 있죠? 컨캣이라고 하는 걸 했었었어요, 어제. 이 컨캣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얘네들이 로우에서 잘린 경우, 행에서 잘린 경우 행들을 이어 붙이는 거를 보통 컨캣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컨캣을 이용했었던 게 저희가 신생아 이름 데이터셋 131개를 컨캣을 해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분석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그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 방법 중에서 이 컨캣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머지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알려드릴 거냐면 데이터 프레임 머지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어, 오라클과 같은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merge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join이라고 하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판다스에서는 함수 이름이 merge라고 되어져 있는데 SQL에서는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두 개의 테이블을 합쳐주는 작업을 joi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merge와 join은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가 예제를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 이따가 그 저희가 사용하게 될 데이터 프레임하고도 모양이 비슷하게 만들 건데, 그것보다 조금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EMP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성자를 호출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데이터를 주시면 되는데, 데이터는 딕셔너리로 주시면 돼요. 컬럼, 그 다음에 그 컬럼에 들어갈 값들을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형태로 할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의 첫 번째 컬럼은 뭐라고 할 거냐면 EMPNO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숫자를 넣을 건데 100번, 101번, 200번, 201번 이런 식으로 숫자 4개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이 네임이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도 리스트로 넣을 건데요. 여기는 문자열들을 넣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쌤, 또 여러분들 이런 스컵 이런 이름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4명을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쉼표 마지막으로 DPTNO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어, 10번, 그 다음에 여기도 10번,
30번, 그리고 40번이라고 했어요. 40번.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EMP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네, 간단하게 만든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데이터는 이렇게 4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4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첫 번째 EMP NO라고 하는 거는 직원의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에 학교에서는 그 학번이 부여가 되듯이 회사 들어가면 4번이 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100, 101, 200, 201 이렇게 4번이 부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직원의 이름이에요. 직원의 이름이 홍길동, 오쌤, 스컷, 킹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DEPTNO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일하는 부서의 부서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1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101번 직원도 오쌤도 10번 부서에서 일해요. 200번 직원은 20번 부서에서 일하고요. 201번 직원은 40번 부서에서 일합니다. 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 부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DPT라고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 생성자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고요. 딕셔너리로 만들 겁니다. 부서 번호라는 의미로 DPTNO라고 만들 거고요. 여기는 10번, 20번, 30번. 3개의 부서가 있어요. 이제 40번은 일부러 안 넣었어요. 그 다음에 그 부서는 이름이 있어요. D, name이라고 할게요. 이름이 있는데, 이름도 3개가 있어야 되겠죠. 네. 10번 부서는 뭐 IT 부서, IT, 그 다음에 뭐 20번 부서는 휴먼 리소스 부서, 그 다음에 뭐 30번 부서는 세일즈 부서.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DEPT도 출력을 해보시면 세 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의미 아시겠죠? 부서 번호 10번은 부서 이름이 IT, 그 다음에 부서 번호 20번은 HR, 부서 번호 30번은 Sales 이런 의미예요. 자, 어, 머지 혹은 조인이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기 전에 이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고 하고요. 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지 볼게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쳤을 때 어떤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4번이 100번인 이름이 홍길동이고 1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은 부서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요 정보를 이 테이블에서 찾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IT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요 옆에다가 뭐 D, name이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서 10번 부서는 IT 부서다. 이렇게 추가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IT 부서일 거고요. 20번은 HR이에요. 그럼 여기는 HR. 근데 40번 부서는 여기 테이블에 없죠. 없으니까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테이블을 합쳐주면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작업을 머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한다. 조인이 이렇게 참여하다, 뭐 합쳐주다, 뭐 이런 뜻이 조인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테이블을 조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파이썬 쪽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머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지한다. 자, 이런 작업을 해볼 거예요. 이런 작업을 해볼 거고 이때 사용되는 그 함수를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함수 이름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판다스 모듈에 merg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merge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얘는요,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 뭐 how, on, 그다음에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함수가 있고요.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셔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판다스에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죠. 이 클래스 안에 merg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메서드가 있어서 여기서는 또 다른 데이터 프레임 하나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외의 나머지는 거의 사용, 파라미터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펑션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함수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제가 메서드, 얘는 어떻게 호출한다는 얘기예요. PD는 모듈 이름이죠. 모듈 이름이고 얘는 함수. 아규먼트 두 개를 데이터 프레임 두 개를 아규먼트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한 개만 줬죠. 왜 한 개만 줬을까요? 멀지를 호출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하고 비교해 보면 DF1번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 DF1번에서 머지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는 거예요. 객체에서 클래스 타입의 객체에서 머지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니까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 프레임이 아규먼트가 하나인 거예요. 함수를 호출할 때는 합쳐줄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아규먼트로 주시면 되는 거고요.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주체가 데이터 프레임. 그러면 아규먼트도 데이터 프레임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파라미터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함수를 사용하든 메서드를 사용하든 뭐 how라든가 on이라든가 이런 파라미터의 아규먼트를 전달하시는 방법은 동일해요. 자, 그러면 이 how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how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merge의 방식을 설정하시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join이라고 하죠. join의 방식을 설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조인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아래다 할까요? 머지 방식은 inner라고 하는 게 있고요. inner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 left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right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 outer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곧 다음 주부터 홍창식 선생님하고 SQL을 공부하시게 되면 inner join, left outer join, right outer join, 그리고 그 다음에 full outer join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거랑 동일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파이썬에서 미리 알고 가시면 SQL 공부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merge의 기본값은 inner예요. 그렇기 때문에 inner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값이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how는 그 다음에 inner 이렇게 쓰는 거는 얘는 생략해도 이따가 그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o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o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o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는요. o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merge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컬럼이 있어요. merge의 기준이 되는 컬럼
D나 컬럼 D나 혹은 컬럼들의 리스트. 여러 개의 컬럼으로 조인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컬럼으로 조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컬럼으로 조인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컬럼들의 리스트, 배열 이런 것들을 넘겨주시면 돼요. 얘를 설정하는 거예요. 컬럼을 리스트를 설정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아까 우리 여기에서 EMP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었고요.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고 DEPT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었죠.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 무엇을 기준으로 했어요? EMP 테이블에 DEPT 애노가 있었고 부서 번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DEPT 테이블에도 부서 번호가 있었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같은 거를 찾은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게 기준이 되는 컬럼이라는 얘기예요. 기준이 되는 컬럼. 네. 그게 on이에요. 그게 on입니다. 근데 이 on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 그 생략해도 되는데 머지를 하려고 하는 머지를 혹은 조인을 어, 하려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이 같은 경우에는 그 on 파라미터 설정을 생략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제로 간단하게 만들어 본 그 데이터 프레임인 경우에는 EMP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컬럼 이름이 DBT NO였었고 그 다음에 DBT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컬럼 이름이 DBT NO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늘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예제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너 조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너 조인. 오라클 혹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이너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 결과를 먼저 보고요. 결과를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함수로 사용해 볼게요. 판다스, 점, g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왼쪽이 left라고 되어 있죠. left에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를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값이 설정이 안 되어 있죠. 반드시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right라고 되어 있죠. right에도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를 주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기본값은 없어요. 그래서 left라고 하는 파라미터, right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반드시 값을 주셔야 돼요. 저는 left, right 대신에 데이터 프레임 1번, 데이터 프레임 2번이라고 쓴 거예요. 그렇게 쓴 거고 how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죠. 기본값이 문자열로 inner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on, 인덱스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값이 있어요. none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본값이 있어요. none인 경우 같은 이름의 컬럼을 자동으로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left on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죠? right on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left하고 right를 줘야 돼요. 왼쪽이 누구냐, 오른쪽이 누구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머지를 할 때는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EMP를 먼저 쓸 거고요. 그 다음에 DEPT를 나중에 쓸 거예요. 자, 결과를 보죠. EMP 테이블에 직원 몇 명 있었죠? 3명밖에 네 명 있었죠. 그죠? 직원, 홍길동, 오쌤, 스컷, 킹이라고 한 4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머지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3명밖에 안 나왔어요. 10번 부서, 1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 2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 4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이 안 나왔죠. 그리고 세일즈라고 하는 부서에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이너조인입니다. 이너조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교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집합. 어,
EMP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DEPT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어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죠. 자,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공통되는 컬럼 이름이 DEPT-NO예요. 그죠? 자, DEPT-NO가 EMP 테이블에 10번 있었고요. 20번 있었고요. 그리고 또 몇 번이 있었죠? 40번이 있었죠. 30번은 없었어요. 그죠? 4명이 직원이 있었는데 10번이 2명, 10번이 2번 나왔고 20번 1번 나왔고 40번 1번 나왔어요. DEPT 데이터 프레임에는 10번, 20번, 30번이 있었죠. 그죠? 두 개의 테이블에서 공통되는 부분. 공통되는 부분은 DEPT 애로가 10번하고 20번이죠. 얘네들만 합쳐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너 조인이라고 얘기한다. 네, 교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음,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함께 교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부서 번호에 대해서만 합쳐주는 거예요. 합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홍길동은 10번 부서고 10번 부서는 IT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의 행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쌤도 10번 부서니까 10번 부서는 IT, 그래서 두 번째 행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직원은 스컷인데 20번 부서에서 일하죠. 20번은 테이블에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행도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네 번째 행을 합치려고 보니까 40번에 해당하는 부서 번호가 데이터 프레임에 없어요. 그래서 걔는 생략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너 조인입니다. 이너 조인. 지금 여기서 생략된 거 있죠. 여기서 뭐가 생략이 됐냐면 두 가지가 생략이 된 거예요. how는 하고서 inner 이렇게 세팅하는 거. 요거 생략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생략된 거예요? dptn. 요것도 생략된 거예요. 이거는 생략한 겁니다. 지금 호출하는 거예요. 한번 넣어볼까요? 자, left data frame, right data frame을 썼죠. 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how 이렇게 해서 inner, 그다음에 on 이렇게 해서 on은 DEPTNO. 결과가 달라지는 거 없죠. 결과가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너 조인은 기본값이기 때문에 얘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왼쪽 테이블하고 오른쪽 테이블이 전부 다 같은 이름으로 컬럼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도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겁니다. 컬럼 한 개인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컬럼이 여러 개다. 같은 이름의 컬럼이 여러 개다. 그럴 때에는 지정을 해줘야 돼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같은 컬럼을 여러 개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조인을 할 거냐. 여러 개를 다 쓸 거냐, 하나만 쓸 거냐. 네, 그렇게 지정을 하실 때에는 o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게 이너 조인이고요. 이너 조인, 자, 제가 함수와 메서드라고 말씀드렸죠. 메서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메서드는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객체죠. 클래스 타입의 객체죠. 점, 머지 하겠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얘는 누구랑 머지를 하는 거예요? DT랑 머지를 하는 거죠. 같은 결과겠죠. 그러니까 머지를 누가 호출하느냐. 머지를 EMP가 호출하겠다. 그럼 EMP가 왼쪽 테이블. 그러면 머지를 해야 될 오른쪽 테이블이 필요하겠죠. 오른쪽 테이블을 아규먼트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머지할 때 이 PD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아니죠. 데이터 프레임이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패키지의 이름이잖아요.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 이름이죠. 그 패키지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두 개를 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거는 메서드죠. EMP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함수를 호출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오른쪽 테이블, EMP에 붙여줄 오른쪽 테이블만 넣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함수와 메서드만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어, 왼쪽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DPT에서 머지를 할 수도 있겠죠. 누구를 EMP를 머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DPT 테이블에 10번, 20번, 30번이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먼저 나와요. 부서 번호와 부서 이름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EMP 테이블에서 붙인 값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만들 거냐, 이런 모습으로 만들 거냐. 내용은 똑같지만 그거에 따라서 왼쪽 테이블과 오른쪽 테이블. 이게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에서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시면 돼요. 네, 이너 조인에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left, outer, joi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left, outer, join. 자, 우리 그림 다시 그릴게요. 어, EMP 테이블, 그 다음에 DPT 테이블. EMP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DPT 데이터 프레임이 있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어, EMP 테이블에는 10번에서 근무하는 직원, 20번에서 근무하는 직원, 40번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DPT 테이블은 10번 부서, 20번 부서, 30번 부서라고 하는 정보가 있었어요. 그죠? 아까 이너 조인은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어, 교집합으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우터는 바깥쪽이라는 뜻이죠. 바깥쪽인데 어느 쪽에 있는 왼쪽 바깥에 있는 걸로 조인하겠다죠. 자, 그러면 어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EMP 테이블에 있는 네명의 직원은 다 나와야 돼요. 10번 부서 2명, 20번 부서 1명, 40번 부서 1명. 그렇게 4명의 직원이 결과로 전부 다 만들어지는 게 그게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에요. 자, 요 그림 생각하시면서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함수로 쓰겠습니다. 뭘지, EMP 뭐만 주시면 되냐면 how 여기다가 left라고만 쓰시면 돼요. left라고만. 어때요? 10번 부서에서 일하는 홍길동, 똑같은 10번 부서에서 일하는 오쌤, 20번 부서에서 일하는 스컷, 40번 부서에서 일하는 킹. 그러니까 어느 테이블에 있는 어떤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가 다 나왔어요? EMP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가 다 결과로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40번 부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DEPT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름에 들어갈 값이 없어요. 값이 없으니까 값이 없는 경우 NaN이라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널인 값이 들어간 거예요. 널인 값이 들어간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데이터베이스에서도요, left, outer join을 간단하게, outer는 줄여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그냥 left join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left, outer join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left join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right join도 있겠죠. 아까 그 내용을 괜히 지워버렸네. right, outer join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right, outer join은요, pandas.merge EMP 테이블을 왼쪽에, 그 다음에 DPT 테이블을 오른쪽에, 그 다음에 how 방식을 right라고 쓸 거예요.
자, 어떤 결과 나오는지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테이블에 있는 부서 번호들이 전부 출력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right이기 때문에, right out join이기 때문에, 오른쪽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부서 번호와 부서 이름은 다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10번 부서 나와야 되고, 20번 부서 나와야 되고, 30번 부서 나와야 돼요. 이게 right out join입니다. 근데 10번 부서가 두 번이 나온 이유는 EMP 테이블을 EMP 테이블 이렇게 붙여줄 때, EMP 테이블을 붙여줄 때, 1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이 두 명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 나오는 거고요. 20번 부서는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30번 부서는 라이트 아우터 조이니까 출력이 돼야 되는데, 데이터 프레임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이 없죠. 직원이 없기 때문에 직원 번호, 직원 이름에 전부 다 널이 들어간 이런 형태가 write out join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그러면은 full outer join이에요. full outer join. 마지막입니다. full outer joi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간단하게 full outer join을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outer join 이렇게 얘기를 해요. left join이라고 하면 left outer join, right join이라고 하면 right outer join, 그냥 outer join이라고 얘기하면 전체 full outer join. 또 실행 결과를 보시면은요, 내용 바로 알 수 있어요. EMP 테이블, DPT 테이블, 그리고 하우에 여기서는 아우터라고 제가 준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위쪽에 정리해 드릴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inner, left, right, outer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outer라고 쓰시면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를 보면은요. EMP 테이블에 있는 10번, 10번 두 명 있죠. 10번, 그 다음에 20번, 40번 부서서 일하는 직원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EMP 테이블에 있는 거 다 나온 거죠. 그 다음에 DEPT 테이블은 10번 부서, 20번 부서, 30번 부서가 있어야 돼요. 그죠? 두 개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주는데 30번 부서는 DEPT 테이블에만 있기 때문에 EMP 테이블에서 합쳐줄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null. 그 다음에 201번 킨이라고 하는 직원은 40번 부서에서 일한다라고 돼 있는데 DEPT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null. 이렇게 나오는 게 full outer join입니다. full outer join.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지금처럼 EMP 테이블에도 DPT 애너라고 돼 있고, 그죠? DPT 애너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DPT 테이블에서 DPT 애너라고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있었기 때문에 on을 생략할 수가 있었어요. on을 생략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컬럼의 이름이 다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때는 on을 써주셔야 돼요. 근데 on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왼쪽 테이블에 있는 컬럼 이름, 오른쪽 테이블에 있는 컬럼 이름, 그게 서로 다르겠죠. 다르기 때문에 그때 파라미터는 조금 다른 파라미터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join, merge 이렇게 할까요? join 기준이 되는 컬럼 이름이 다른 한 가지만 더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EMP를 다시 만들어 볼게요.
EMP를 pandas.data frame 하고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설정하시면 되겠죠. 아, EMP는 죄송해요. EMP는 그냥 그대로 놔둘게요. EMP는 여기 위쪽에 있는 거, 위쪽에 이렇게 만들었던 거 있죠? 100번, 101번, 200번, 201번, 10번, 10번, 20번, 40번. 요거는 그대로 놔둘게요. 요건 그대로 놔두고 DEPT만 바꿔보죠. 요것만 바꿔볼게요. DEPT를, DEPT를, DEPT만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를 바꿔버리면 되겠죠. 여기를 DNO로 바꿔볼게요. DNO, DEPT. EMP는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할게요. 자, EMP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DPTNO라고 되어 있어요. 부서 번호라고 컬럼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새로 만든 DPT는 부서 번호가 똑같은 정보예요. 똑같은 정보가 DNO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붙일 때에는 얘랑 합쳐가지고 IT라고 하는 부서 이름을 합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컬럼 이름하고 여기 컬럼 이름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너 조인만 해도 되겠죠. 이너 조인으로 해볼게요. pandas.merge 뭐지? emp dpt가 바뀌었죠. dpt가 바뀌었습니다. 파라미터 중에서 left o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left o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왼쪽 테이블의 컬럼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왼쪽 테이블이니까 EMP죠. EMP에는 컬럼 이름이 DEPTNO죠. 그럼 여기는 DEPTNO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것만 설정하면 안 되고요. write o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오른쪽 테이블에서 컬럼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쪽 테이블에서 컬럼 이름은 뭐예요? DNO죠. 그럼 여기는 DNO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컬럼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요, 이렇게 두 개를 다 보여줘요. 기본적으로. 근데 같은 내용이죠. 어, 4번, 100번 홍길동은 10번 부서에서 일하는데 10번 부서는 IT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101번 오쌤도 10번 부서고 같은 부서. 200번 스카시라고 하는 직원은 HR 부서라고 하는 정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혹시 어려운 거 있으세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여기 파라미터들 보시면, 문서를 보시면은요, left on, right on이 아니라 left index, right index, 이런 거를 사용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네, 컬럼 이름이 있으니까 컬럼 이름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right join이나 left join, right join, 그 다음에 outer join 같은 경우에 다 동일합니다. 결과는 다 동일하게 나와요. 네. 네, 그럼 머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join이라고 하는 개념 설명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질문 없으십니까?